남편의 피부치인데 왜 내 마음엔 가시처럼 걸릴까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신우이 이름만 휴대폰에 떠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 기분.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 불편함의 진짜 정체와 내 마음을 지키며 우아하게 선 긋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마음결 세섭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참 신기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인연으로 묶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신우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유독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단순히 남편의 자매라는 사실을 넘어 시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서 나를 미워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신우이라는 이름만 휴대폰에 떠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나 명절이 다가오면 괜스레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그 기분. 여러분은 혹시 느껴보신 적 없나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는 관계의 피로감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부딪힐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이죠. 우리는 왜 유독 신우이가 불편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녀에게서 가족의 모습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의 삶을 나보다 더 오래 알고 있고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나보다 더 단단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존재는 우리에게 은근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댁에서의 나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살림, 육아, 커리어 등을 은근히 비교당하거나 비교하게 되는 심리적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오빠한테 좀 잘해줘와 같은 신우이의 가벼운 조언은 때로 우리에게는 간섭이나 가르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우리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진짜 정체는 바로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과 역할의 모순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야 할까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내 마음을 지키며 우아하게 선 긋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신우이와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우이라는 존재를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함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불편함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마주해야 합니다. 신우이와의 갈등은 대단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 그녀가 툭 던진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가장 연약한 곳을 건드릴 때 상처는 시작되죠. 가장 대표적인 순간은 바로 애정으로 포장된 간섭을 마주할 때입니다. 옳게, 우리 집은 원래 이런 걸 좋아해. 오빠가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신경 좀 써줘 같은 말들 말이죠. 그녀에게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일지 모르지만 듣는 우리에게는 마치 내 살림과 내 역할을 평가받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공들여 가꾼 이 집의 질서가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 우리는 내 공간을 침범당했다는 깊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신우이가 시어머니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옛 추억을 회상할 때 그 웃음소리 틈에 끼어들 자리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나만 외부인인 것 같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때 남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편은 이 미묘한 공기를 읽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누나가 원래 좀 직설적이라 그래. 아기는 없어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하죠. 이 방관적인 태도는 신우이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번지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듭니다. 신우이라는 존재는 때로 시댁의 스피커가 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하기 어려운 말씀을 신우이의 입을 빌려 전달할 때 우리는 거절하기 힘든 압박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로 시작하는 말들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규칙처럼 다가오죠. 그 같은 여성으로서 내 삶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사람이 오히려 시댁의 입장을 대변하며 나를 압박할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육아 방식이나 커리어에 대한 은근한 비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성공이나 방식이 정답인 양 제시될 때 우리는 나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하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영역을 지키고 싶은 본능적인 신호이자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의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고 어떻게 이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 안에서 지혜롭게 다루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우이라는 존재가 주는 불편함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던진 말 한마디, 그녀의 눈빛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그 불편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신우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내 영역을 침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내가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너무 낮게 세워두었거나 그녀에게 좋은 올케로 보이고 싶다는 강박 때문에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반전의 시작은 착한 올케 콤플렉스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시댁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신우이는 내 친자매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가족처럼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대, 혹은 나도 그녀를 친언니처럼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세요. 그녀를 남편의 자매라는 정중한 거리감을 둔 지인으로 재정해야 하는 순간 마법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간섭은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그녀만의 독백으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아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무례하게 맞서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선을 넘는 발언이 돌아올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부분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줄 때 상대방도 비로소 내가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주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에게 의지하기보다 내가 먼저 나의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마음의 평화를 대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우이와의 관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 내 삶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내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해결책입니다. 이제 어두운 방의 커튼을 걷어내듯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빛으로 방을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결국 신우이라는 존재와의 관계는 타인을 바꾸는 투쟁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유는 그녀가 나빴기 때문도 내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온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신우이와의 관계가 만점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적당히 서먹하고 적당히 예의를 차리는 그 간격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건강한 거리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상대방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휘청이던 어제의 나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하게 뿌리 내린 새로운 내가 서 있죠. 신우이가 던지는 조언이나 간섭은 이제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구속이 아닌 공존이 됩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올케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세요. 그 옷을 벗어 던진 자리에는 오롯이 빛나는 당신의 본 모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댁 모임이나 시누이와의 만남을 앞두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상대방도 당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단단한 기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그 평온의 기술을 배웠고 이제 그것을 삶에 녹여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시누이와의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그 시간조차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였다는 것을요.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남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먼저 써주세요. 당신의 계절은 이제 막 찬란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